자, 민족일당 운동의 배경 먼저 써보면 60 만세 운동 과정에서 민족운동 진영 간 단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게 그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학습했던 60만세 운동 기억하죠?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연대해서 순종의 국장일을 계기로 거족적인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대규모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의 국장 장례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독립을 향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겠다.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과 이상과 방향은 틀리지만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다, 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본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학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그게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은 이제 나라 밖, 여기 이제 국외라고 써져 있는데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 곳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이 됩니다. 민족유일당 촉성회라는 단체가 중국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중국의 수도였다. 북경, 우리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기 또 만들어져요. 우리 교과서 193쪽에 여기 밑에 자료 1번을 관련해서 먼저 볼게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선언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해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여기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이라고 하면 이거는 독립을 의미하겠다. 그쵸? 독립을 위해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치 아래 모여서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 되겠다. 하나의 기치 아래,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바란다. 일반 동지는 깊이 양해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한국의 절대 독립을 주장하라.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전세계 피압박 민중은 단결하라. 여기서 하나의 기치 아래 모여서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하자.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선을 만들라. 지금 이게 이 선언서의 핵심인데 자료 2번에 아까 우리 봤던 정우의 선언과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연대하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으자라는 얘기를 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으자. 여기서 이념과 노선의 차이라는 건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그 차이를 극복하자. 자, 우리가 역량을 모으자, 연대하자라는 얘기. 나라 북경을 비롯한 이제 중국 여기저기에서 먼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자, 그리고 만주에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는 것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우리가 1학기 때 이 삼부 통합운동, 자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오래돼서 아마 좀 기억이 아련할 것 같은데 우리 자유시 참변 이후로 만주에서 만들어진 세 개의 독립군 자치정부 기억납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정부가 어떻게 세 개일 수 있겠나. 우리가 노선을 하나로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삼부통합운동이 전개가 됐었고, 이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이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그 당시가 한 26년,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리되는 게 이제 2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삼부통합운동이었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주에서 전개된 자,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정우회 선언 발표가 됐고,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에서 자치운동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진영과의 자, 연대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아까 확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자, 국내에서는, 자, 이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정우회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와는 연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간회를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신간회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자,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 자, 오른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쓰고 갈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자, 연대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자, 이 신간의 강령이 있습니다. 활동 방향을 담은 강령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교과서 192쪽에 자, 여기 밑에 사료톡톡 여기 보면은 자, 이 신간의 강령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신간회라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강령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신간회구나라는 거를 기억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 이 강령이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자, 이 강령만 제시해 놓고 다른 거 관련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는 신간의 강령이구나.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식민지 민중이라는 그런 사실을 먼저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먼저 각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하자. 그래서 신간회에서는 강연회, 연설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거든요.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사실은 독립운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쵸?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에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되는지, 우리 땅에서 일본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신간의 첫 번째 강령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자, 민족의 단결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그래서 이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이 신간의 강령에 나와 있는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들을 얘기하겠죠. 타협적 민족주의자, 일본의 타협적 모습을 보이는 자들. 자,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또는 자치운동을 말하는 자, 추진하는 자,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간의 강령 세 가지를 써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민족의 단결도 강조했었고, 자, 세 번째, 기회주의자들은 배격한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자, 그래서 신간의 활동은 일단 전국의 지회를 자, 조직하면서 규모를 키워갔고,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정치 사회단체로 성장해 나갑니다. 국내 최대 규모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36년간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였고 해서 그 회원들이 4만 명에 이르렀고 이 신간의 지회가 그러니까 각지 지방 곳곳에 만들어진 그 지회가 140개 넘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단체로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강연회, 연설회, 그리고 야학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학은 밤에 학교를 여는 거죠. 일반 노동자, 농민들, 대중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강연회, 연설회 같은 것들을 개최합니다. 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학습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억나죠? 그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희롱 하면서 이 사건이 촉발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경찰은 일본인 친구들은 그냥 돌려보내고 한국인 학생들을 이제 검거하는 굉장히 이제 자, 부조리한 그런 대처를 보였고, 자, 거기에 화난 우리 학생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식민지 학생으로서의 불만,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민족차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한 그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간회가 그 당시에 개입했다라는 것도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신간회에서는 일단 이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는, 이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자 시도합니다. 민중대회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큰 모임을 개최했다라는 거야. 대회, 큰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의 그러한 대처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러한 이제 진상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러한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자, 이런 대규모의 모임을 열려고 한 거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관련해서. 자, 그런데 이때 일본이 이제 신간의 이러한 활동을 미리 눈치채고 기존의 신간의 집행부 대부분을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는 등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자, 이 신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왠지 이 정도의 큰 규모의 단체라고 하면 비밀리에 활동했을 것 같잖아요. 자, 신간에는 비밀결사였다. 비밀결사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신간에는 비밀리에 활동했다. 자, 신간에는 비밀결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신간에 아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했냐면 27년. 자, 이때는 무슨 통치 기간이냐면 문화통치 시기죠. 자, 우리 문화통치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일부. 자, 결사라는 건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그래도 무단통치 때보다는 일부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간에는 비밀리에 활동한 단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들의 활동을 양지에 드러내놓고 이들의 활동을 그래도 지켜보면서 이제 감시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켜봅니다. 신간의 활동을. 자, 하지만 지부가 140개를 넘어가고 회원이 4만 명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이제 뭐 민중대회를 대규모로 자꾸 강연에 연설에 열어가지고 한국인들아 깨어나라 깨달아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깨닫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민중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것도 대규모로 열어가지고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자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신간의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이 이때 대부분 기존의 집행부를 구속시켜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선출이 되겠죠. 신간회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이 집행부가 초기에 신간의 강령이었던 기회주의자 배경, 자, 여기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새로운 집행부가. 신간의 새로운 집행부가. 타협론자들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서 이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
이들은 자 이러한 기존의 이제 기존이 아니고 새로운 집행부에게 태클을 겁니다. 왜 타협론자들과 손을 잡고자 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신간의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가 없겠다. 우리는 자치운동을 얘기하는 타협론자들과는 손을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자, 사회주의자들이 이럴 거면 신간회를 해소하자. 해소론을 처음 들고 나온 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를 해소하자 라는 얘기를 처음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 해소론을 얘기했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집행부. 자, 이 집행부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관련해서 기존의 집행부가 다 구속되고 나서 뽑힌 새로운 집행부가 기회주의자들과 연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첫 번째 사회주의에서 해소를 얘기했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새 지도부가 타협론자와 협력을 도모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소 배경. 우리 교과서에 193쪽에 여기 보면 자, 신간의 해소론이라고 있죠. 이 당시에는 신간회를 해체하자, 해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해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해소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단순히 해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운동으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로 이제 해소라고 썼는데 뭐 사실상 그냥 해산, 해체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지도부가 타협론자들과 협력하고자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주의에서 해소론을 가지고 나온 두 번째 이유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한 국제공산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국제공산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요 문장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주의 혁명이 처음 시작된 나라가 러시아라고 우리 1학기 때 논문 얘기했죠, 선생님이. 러시아 19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 노동자 정권이 들어선 나라가 러시아고 레닌이라고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자, 이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 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 소소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해서 소련 이렇게 이제 연방 국가를 만들죠. 근데 지금은 이 소련이 다시 해체가 되어서 다시 이제 러시아와 주변 동유럽 국가들로 분열됐는데 어쨌든 이제 1923년에 이 소련이 등장해요. 그리고 소련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본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주의 정보기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코민테른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활동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 사회주의자는 꼭 소련에만 있는 건 아니야. 지금의 이제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자는 전 세계에 있어요. 지금도.
물론 옛날보다는 지금이 이제 그 숫자가 현저히 적어지고 그 영향력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코민테른이 전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활동 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도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고 큰 틀에서는 활동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공산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 코민테른의 지령을 얘기를 하면 되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당시에 코민테른에서 내걸었던 활동 지령이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전개해라.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는 끊고 우리 신간에서는 연대하고 있었잖아.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끊고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투쟁을 전개해라는 코민테른의 지령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이제 신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다. 우리는 좀 더 노동자 농민들과 더 긴밀히 연대해서 근본적인 계급 해방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소론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간회를 해소하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두 가지 큰 배경은 새로운 신간회의 지도부가 기회주의자들, 타협론자들과 협력하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의 국제공산주의 흐름이,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지령이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끊고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하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이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그 소작쟁이 할 때 그리고 노동쟁이 할 때 1920년대랑 30년대 투쟁 방향이 틀리다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20년대에는 생존권 중심 투쟁,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었다면 30년대에는 좀 더 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농민이 연대해서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 해서 비합법적 투쟁, 계급 투쟁,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나아갔다. 30년대에. 그게 이제 지금 이거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해소하자.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단결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해야 된다. 라는 해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의 입장을 밑에 자료에서 간단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자료를 내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 같이 보면 소시민의 계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된 현재의 신간에는 자, 여기서 계량주의적이라는 말은 타협적인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현재의 신간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무산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무산계급은 노동자 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지도부들이 타협론자들과 손을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히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지금 이 주장은 사회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회주의의 입장과 맞닿아 있죠. 자, 두 번째, 단결은 힘이다. 바로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단결을 공고히 하자.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에 일정한 세력을 향해 집중되어야 된다. 일본이죠. 그래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 역량을 분산시키거나 제살 깎아먹는 식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력해야 된다. 이것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해서 자 이렇게 입장이 갈렸지만 결국에 화살표 하고요. 사회주의 진영에서
해소를 제기했고 결국에는 신간에는 31년에 이제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한 횟수로는 5년 만에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간회가 가지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가 196쪽. 자, 196쪽부터 197, 198, 199까지는 자, 시험에 안 낼 거고 지금 같이 내용 확인도 안 할 겁니다. 여기는 패스할게요. 자, 어디를 펴냐면 199쪽, 이게 아니고 200쪽. 자, 200쪽에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 자, 여기 보면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은 당연히 사회적 차별을 받는 쪽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성, 그리고 어린이, 그 천민. 자,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움직임. 간단히 보면 이 여성 운동 먼저 보면 여성의 지위 양성을 추구한 이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근우회는 여성운동단체다라는 거고요. 27년에 만들어지고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 결과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래서 근우회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 이름 있는 여성 인사가 대부분 참여한 그런 이제 연대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다시 근우회는 여성운동단체고 27년에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만들어지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참여한 단체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자, 201쪽에 보면은 자, 어린이 소년운동은 넘어갈게요. 우리 방정환이 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란 잡지를 발행했다라는 내용 넘어갑니다. 자, 형평운동 보면은 자, 여기서 형평이란 뜻은 저울처럼 공평한 평등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형평운동을 추진한 주체는 백정이에요. 자, 우리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전민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그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있죠. 뭐 돼지, 갓, 소, 뭐 이런 거 이제 고기, 하는, 도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사실 이 백정에 대한 그런 차별, 그러니까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이미 없어집니다.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이미 법적으로는 폐지가 돼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우리 신분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이미 DNA에 새겨져 있어. 우리 이 신분제라는 게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없어지기는 참 쉽지 않았겠죠. 이미 뭐 10년, 20년밖에 안 지난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전대는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호적에 막 점 찍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백정들은 자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를 주장하면서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라는 신념 아래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형평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형평운동 포스터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 번씩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니까 여기 써 있어요. 형평이라고. 도대체가 이 포스터를 보고 왜 형평운동인지 모르는 내가 누누이 여기 써 있습니다. 형평운동이다. 이런 포스터 있으면 형평운동이에요 해도 캐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 형평운동 포스터라는 거. 자, 이들은 백정이라는 거, 자, 공평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형평운동을 주장했다는 거.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쪽, 201쪽도 내가 시험에는 안 낼 거거든. 시험에는 안 낼 건데, 근우회나 이 형평운동은
내신은 내가 안 낼 거지만 올해는 안 낼 거지만 사실 이때까지 다 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진도가 느려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거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 언급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 202쪽부터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자, 여기부터 다시 우리 시험 범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